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그동안에는 틈틈이 경제기사를 랜덤으로 요약해서 올리던 걸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올린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퇴근길에 10분만 쓰시면 한 주간의 주요 이슈는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M 주가가 11만원대로 떨어진 것부터 해서 10번의 공모주 분까지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제기사를 이렇게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매일매일 세상은 급변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항상 가는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여기가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는 어지간하면 그 수벅에 빈자리가 한두 개씩 꼭 있더라고요. 완전 재수 이러면서 앉았었는데 얼마 전에 옆 테이블 아줌마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쪽 라인 따라서 수벅이 3개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했습니다. 제가 이쪽 동네 사람이고 그쪽 길거리 라인 따라서 스타벅스 2개가 있는데 저 아줌마는 왜 3개라고 하는 걸까 착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피부과로 들렸다가 항상 가는 수복을 가르고 걷는데 횡단보고 섰더니 맞은편에 떡하니 스타벅스라고 크게 간판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알던 2개 스타벅스 사이에 최근 스타벅스 하나 더 생겨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스타벅스로 손님들이 일부 빠져버리니까 항상 꽉 차있던 기존 스타벅스에 한두 자리씩 자리가 났던 겁니다. 일상의 일조차도 이렇게 잠깐 관심 나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흐름을 크게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기사를 수시로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서해 16위에 해당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 원인은 과도한 금리 인상을 보는 요인이 생겨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번 달은 금리 동결, 어쩌면 금리 인하를 같이 모르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죠. 나스닥과 다우는 많이 올라줬고 코스피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 속에서 경제기사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M 주가 11만원대 복귀입니다. SM 공개 매수가 다음 주로 다가왔죠. SM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영상 2개를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5만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이득일까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재산이 32.8억이라는 기사입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32.8억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1% 들어간다 하는데요. 우리도 이 상위 1%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4억을 넣고 2배 넘게 벌어서 10억을 불린 사람이 블라인드에 10억을 자랑하고 퇴사한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도 오늘 오전에 올려뒀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한두 종목을 잘 잡아도 우리 인생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로 코인이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이 일주일에 10% 넘게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22년도에 주식도 빠지면서 코인도 같이 빠진 현상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가면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은행이나 주식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주식이나 은행과는 다른 흐름을 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은행 파산하고 그럴 때 코인 올려주는 게 제대로 된 역할인 겁니다. 나이키 NFT는 판매에 성공을 했는데 포르쉐 NFT는 실패했다는 기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르쉐 NFT의 트위터와 디코를 팔로우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입하고 나서 보니까 활동이 거의 없길래 아예 참여를 안 해버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개당 180만원이 넘는 가격에 7,500개를 팔려고 했었는데 2,363개만 팔려서 폭망했다는 기사입니다. 폭망한 이유는 커뮤니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홀더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 이름만 믿고 팔았던 것 같은데 당연히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저는 유튜브에 저희 꿀통 중에서 티어 2등에 해당하는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 소개하면서 저희 관심 종목들도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티어 3등까지 분석 끝낼 예정인데 그 중에는 AI도 들어있습니다. 요즘 챗 GPT부터 해서 AI가 꽤 핫한데 이렇게 되면 AI 산업의 티어 등급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I가 유망함에도 티어3에 뒀던 이유가 너무 먼 미래의 기술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사람들 인기가 끌게 되면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이 몰리는 만큼 연구개발 속도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보다 AI가 더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른 미래를 가정하고 AI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꿀통 정보 공유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의 지분을 추가 매수한 걸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상가 쳐서 시총 2조로 돌파해줬고 오늘도 좀 올라줬습니다. 몇 달을 두고 봐도 엄청 급등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보지만 로봇 산업 자체는 분명 좋은 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중에 소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라는 건 집값 대비 전세 보증의 비율이 큰 물건을 차익만 주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1억짜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갭 투자로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1억짜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8천이라면 갭 투자로 2천만 원 있으면 되는 거죠. 갭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집값이 따라잡거나 또는 반대로 집값이 내려서 전세 보증금 근처로 내려오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경우가 있게 되면 갭 투자를 하기 쉬워지는 건데 송도적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빠져버렸으니 후자의 경우로 갭 투자를 하기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갭 투자는 비추합니다. 하락장의 갭 투자로 여러 차례 사둔 뒤에 상승장이 온다면 단번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2천에 한 채면 2억이면 10채나 살 수 있는 거죠. 한 채당 1억씩만 올려줘도 우리는 15에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일이 모두 자기 뜻대로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장이 더 늦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적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하락장이 왔다면 그 사이에 전세 보증금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 보증금 내주려면 그 차익만큼 현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천에 전세 보증금을 끼고서 집어 샀는데 이게 시세가 5천원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방금 빼겠다 그러면 우리는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마련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망하는 거죠. 저는 실거주 한 채 주장하지만 갭 투자는 초보들에게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투자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와 워드나 PPT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 결합을 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샘플 영상도 봤었는데 이거라 저거라 시키면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만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줘, 차트를 만들어줘, 표에 태도를 치고 색을 넣어줘 같은 식으로 요구를 하면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초입이니까 우리가 상상한 수준까지는 구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몇 단계 더 발전을 한다면 엄청난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AI 종목도 분석해서 올릴 거니까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사는 저의 판단이 맞았다는 걸 자랑하려고 넣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경제기사 요약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공모주 붐이 불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2년도 초에 공모주 붐이 있었고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재미를 못 보게 됐었고 그러던 중에 하락장까지 겹쳤으니까 공모주 붐이 식어버렸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모주 붐도 다시 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나 컬리 같은 대여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폭등장에서 거품이 너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대신에 중소형주 위주로 상장가 너무 높게만 안 잡으면 인기를 끌 거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역시나 3월달에도 따상으로 재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가 똑똑해서 맞췄다기보다는 꾸준히 경제기사 체크하다 보니까 경제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경제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금 잘 보내시고 주말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